그러니까 이제 까지도 이제 스토리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부분입니다.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요. 네, 안녕하세요. 레슨포케아트 응급영 원장 이상민입니다. 올해 이제 그 2024년도 영화과 수시 관련된 요강들이 이제 거의 다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영화과 주요 변경사항을 하나의 영상 안에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입시 그 시기가 좀 많이 빨라졌어요. 그래서 지금 첫 시험이 국민대인데 9월 23일로 결정이 됐습니다. 9월 달에 이제 수시 시험을 보는 게 최초인데 지금부터 2달하고 뭐 보름 좀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수험생들이 좀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. 국민대가 이제 좀 빨라진 거 외에 주요 대학이 이제 겹치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세종대하고 단국대가 겹치는 게 좀 문제입니다. 세종대하고 단국대가 날짜가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에 이 두 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4등급 이내면 뭐 두 학교 다 과감하게 지원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그 전형이 디테일하게 좀 바뀐 학교들을 좀 하나씩 보면요.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저는 1년 전부터 이미 이제 공지해드렸지만 중앙대학교가 보통 이제 1차 내신으로 1단계 전형을 하고 2단계 때 이제 그 논술이랑 스토리텔링을 보게 되잖아요. 올해부터는 이제 그 내신 성적이 그 자르는 게 1차 전형이 없어지고 합산해서 논술, 스토리, 내신을 한 번에 선발하는 그런 중앙대 입시로 바뀐 거죠. 근데 이게 이제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내신 자체가 완전 낮은 학생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건 좀 아닌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내신을 막 급격히 낮추진 않을 것 같고요.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세종대 정도 비슷한 내신 구조를 좀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. 중앙대학교는 특징이 그 면접이 없거든요. 그 면접이 없다는 걸 유의해서 글쓰기와 논술에 자신 있는 친구들, 특히 중앙대학교는 그 논술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. 뭐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기출을 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까다롭더라고요. 논술 준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중앙대학교 논술이 이제 논술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영상 분석으로 시험 본 적도 있기 때문에 논술적인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영상 분석으로 기습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. 스토리, 영상 분석적인 글, 논술적인 글, 이거를 다 섭렵할 수 있어야 중앙대학교 입시를 완전히 준비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으로 이제 서경대학교가 시나리오 분석 실기 하나로 이제 작년에 선발했는데 올해는 2차가 추가가 돼서 2차는 스토리적인 그 시험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좀 보는 게 추가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. 아무래도 이거는 뭐 되게 의도가 명확히 보이죠. 면접만으로 그 친구의 어떤 이야기 구성 능력, 시나리오 감독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시나리오의 능력을 좀 평가하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대한 시험을 좀 추가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은 창작 필기고사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필기고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써서 내는 겁니다. 글을 써서 내는 시험이 추가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. 면접과 더불어 스토리에 대한 창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다. 그러니까 이제 서경대까지도 이제 스토리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부분입니다.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인대학교 이제 영화 영상학과가 교과 전형이었죠.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이제 바뀌어서 용인대학교가 실기가 추가됐습니다. 그 실기 유형은 서경대와 비슷한 시나리오 분석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국대학교 영화 영상학과가 이제 그 스토리보드 전형 있잖아요. 그게 폐지됐습니다. 폐지가 되고 학종으로 뽑고 나머지 정시로 다 뽑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는 이제 판단할 때 학종으로 뽑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성적 좋은 학생을 뽑겠다, 이제 실기로 더 이상 학생을 뽑지 않겠다, 이게 이제 영화과의 방침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실기가 이제 삭제된 게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중요한 점을 할 수 있습니다. 해석을 좀 해보자면 제가 동국대학교를 그 두드림 전형을 좀 그래도 꽤 많이 보낸 편인데 지난 5년간 이렇게 뽑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요. 왜냐하면 이 동국대 두드림 전형이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
폭이 좀 넓은 편입니다. 다른 그 학교들에 있어서는 좀 교과 성적이라든지 또는 그 생기부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 요소들에 대한 편중성이 되게 커요. 이 동국대는 열려있다, 실기가 없어졌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기보단 오히려 학종에서 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거로, 내신도 이게 동국대 작년 최저가 한 4점대 형성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내신이 좀 낮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학교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동국대학교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숭실대학교가 또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. 영화과에서. 이 숭실대학교가 작년에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거든요.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 문제가 일주일 전에 공지가 됐어요. 근데 올해는 이게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준비하고 이런 거 없이 현장에서의 학생의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좀 큰 변화가 숭실대도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시험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시험 방식이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 정도 변화를 가지고 추세를 한번 읽어보자면,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접 위주의 학교들이 보완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좀 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진다,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토리텔링 이제 위주 학교가 세종대, 국민대, 단국대, 그 중앙대 스토리텔링 보고 한예종 2차 스토리텔링 보죠. 여기에 이제 서경대가 포함이 됐고, 사실은 이제 그 밖에 여러 학교들도 스토리를 말로 발표하는 유형이거나 또는 이제 작문 시험을 볼 때 스토리텔링을 보는 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스토리텔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두드러진 경향성은 단순 암기식의 어떤 시험이 좀 지향되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. 영화 이론을 암기한다거나 이런 학생보다는 어떤 순발력, 창의성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좀 초점을 주려고 하는 게 이제 입시에서 올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경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,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좀 본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시나리오가 있고 트리트먼트고 시놉시스잖아요. 여러 형태의 글쓰기를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국민대처럼 천자 살짝 넘으면서 기승전결 갖춘 글이라든지, 아니면 이제 그 세종대나 단국대처럼 2천자짜리 글이라든지, 한예종도 요즘에는 짧게 이제 줄거리로 쓰는 형식의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글에 단순히 2천자짜리 글만 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량을 순발력 있게 늘렸다가 쭉 좁혔다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다. 논리적인 글이든 창작이든 다양한 글쓰기를 섭렵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굉장히 올해 중요한 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입시의 좀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그 2024년 수시 변화된 사안들을 한 영상에 정리해봤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